여러분, 자수성가, 큰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의 노력으로 성공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느 나라에 가서도 힘든 일이에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곳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1억을 가지고 2억을 만드는 거와 1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11억을 만드는 거. 결과로만 보면 둘 다 1억을 벌었죠? 근데 1억을 가지고 2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의 성과가 필요해요. 하지만 10억을 가지고 1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10% 오르면은 우리가 11억을 만들 수가 있죠. 결과는 똑같이 1억이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를 더 노력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성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인생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출발선 자체가 달라요. 난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만큼 되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어차피 인생이 불공평하고 출발선이 다르다면 차라리 게임의 룰이 다르고 내 100%의 보상에 대한 그 한계선이 훨씬 높은 것에서 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미국에서 한국인의 자수성가에 대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수성가를 한 미국에서 와서 자수성가를 한 한국인들이 어떤 우리에게 조언을 주는지 그런 이야기도 또 한번 오늘 같이 알아볼게요. 미국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출발선이 한국이랑 똑같을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1억으로 2억을 만드는 것보다 더 가혹합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비자 문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문화적 장벽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양발에 차고 뛰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맨땅에 헤딩을 하고 실제로 자수성가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가 보상의 파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피를 통하는 노력으로 100%의 성장을 이루어냈을 때 한국에서 그 보상이 2억이라면은 미국에서는 20억, 200억이 될 수 있다는 소리죠. 철저한 자본주의와 실력주의가 지배하는 환경에서는 출발선이 어디였든 결과적으로 엄청난 성장률과 성과를 증명한 사람들에게 그에 걸맞는 천문학적인 보상을 줍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미국 시장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이에요. 예전 1세대 한국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의 변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다면 지금은 조금 스토리가 다릅니다. 한국인 특유의 집요함과 속도전은 이제 미국 비즈니스 씬에서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남들이 10% 성장하고 만족할 때 우리는 그 특유의 도끼, 성실함으로 100%를 만들어내는 법을 알고, 그리고 여기에 K컬처가 이제 주류로 편입이 되면서 한국적인 감각 자체가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 프리미엄 마케팅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사실이 이제 과거에는 페널티였다면은 이제 차별화되는 능력치로 인정받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수많은 유튜브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미국 유학은 끝났다. 비자 때문에 이제 힘들다. 미국 가면은 한국인 90% 이상이 그냥 돌아온다.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 라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이 저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성공한 한국 사람들, 한국 선배님들, 이민자 선배님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이제 철학적인 교훈을 주는지도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정세주 눔 대표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이런 말을 자주 하셨는데 리스크를 사랑하라. 그리고 일단 부딪혀라. 정세주 대표님은 한국의 그 이봐 해봤어? 라고 하던 그 고 정주영 회장님의 철학, 정신을 실리콘밸리와 뉴욕 한복판에서 가장 잘 구현한 인물로 뽑힙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약점을 변명 삼지 마라. 그는 영어가 완벽하지 않고 미국 명문대에 인맥이 없다는 것을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국은 다름을 인정하고 실력을 존중하는 사회라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포장하기보다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승부했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은 회복 탄력성. 누미 유니콘 기업이 되기 전 그는 무려 수십 번의 벤처 캐피털 투자 거절을 당했습니다. 정세주 대표님은 후배 창업가들에게 미국 시장에서 거절당하는 것이 기본값이다. 맷집을 키우고 거절 속에서 피드백을 찾아 끊임없이 피봇하는 회복 탄력성이 진짜 실력이라고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남긴 그런 철학적인 메시지는 미국은 실패를 낙인 찍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해본 경험을 자산으로 쳐줍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시장에 던지고 깨지면서 배우세요. 제가 이분 영상을 좀 몇 년 전에 한번 봤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말 본받을 점이 많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김승호 스노우폭스 회장님. 조금 이제 미디어에 자주 나와서 유명하신 분이기도 한데 돈의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기도 하시죠. 김승호 회장님은 맨손으로 미국에 건너가 흑인 동네의 작은 식품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글로벌 기업을 일군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의 산 증인입니다.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은 상상력의 크기가 성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유명한 게 목표의 시각화의 결단. 그는 이제 자신의 목표를 하루에 100번씩 100일 동안 적는 것으로 되게 유명해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뇌에 각인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패할 권리를 가져라. 그는 이제 김승호 회장님은 7번의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실패는 권리다. 특히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최전선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패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너 마인드도 되게 이제 중요시하셨는데 남의 밑에서 일을 하든 내 사업을 하든 스스로를 내 인생의 CEO라고 대해야 미국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핵심 철학은 생각의 크기가 결과의 크기를 만듭니다. 한국에서 1등할 생각을 미국 시장에 적용하면 그 보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라는 철학적인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찰리스 필리스테이 대표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좀 심플하신데 기본에 미친 듯이 집착하라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분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3,000를 빌려가지고 오하이오 주립대 앞에서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열어서 미국 전역에 현재 700개가 넘는 매장을 만드신 찰리신 대표님. 그분의 조언은 이제 기본기에 맞춰져 있어요. 한인의 성실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십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비결로 거창한 마케팅이나 기술이 아닌 성실함을 이제 찰리신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남들보다 일찍 문을 열고 늦게 닫으며 매일 일관된 맛을 유지하는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익보다 가치 상생. 그는 프랜차이즈를 확장하면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은 넘어 직원과 고객의 웰빙을 돕는다를 비전으로 세웠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기업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지속적인 성장의 열쇠가 된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찰리신 대표님의 핵심 철학은 특별한 마법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친절하게 매일 꾸준히 하는 것, 이 평범한 진리를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수십 년간 지켜내는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셉베라는 분이신데 KKR이라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사모펀드의 CEO입니다. 이제 저도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자주 봤는데 침묵하지 말고 당신의 성과를 어필하라. 한국계 이민 1.5세대로서 세계 최대 사모펀드 중에 하나인 KKR의 CEO 자리에 오른 조배 CEO는 미국에서 말을 하는 건데 밤부슬링이라고 아시안들이 못 깨는 그 유리천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깨기 위한 그 뼈 때리는 조언을 아시아인들에게 해줬어요. 목소리를 내야 살아남는다. 아시아인들은 보통 묵묵히 열심히 일하면 누군가 알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 기업 문화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회의실에서 침묵하지 마라. 당신의 의견을 내고 당신이 낸 성과를 적극적으로 포장하고 어필해야 리더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 젊은 시절 이제 조세페 회장님은 KKR 아시아 시장 개척을 자원해서 엄청난 리스크를 짊어졌었습니다. 안전지대 컴포트 존에서는 절대로 큰 도약을 할 수 없다. 철저한 계산된 리스크라면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레코드 실력, 인종이나 배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숫자로 증명된 성과라고 합니다. 자본주의의 심장 부위에서는 압도적인 실력과 성과를 내는 사람이 결국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력으로 증명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핵심 철학은 당신의 능력의 한계를 긋지 마십시오. 하지만 능력이 있다고 저절로 승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십을 보여주고 목소리를 내고 성과를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저도 이제 고드만삭스에 입사하고 첫 2년 동안 연말 피드백에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피드백을 줄 때 아시아인들은
조용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그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아메리카다 하면서 조세페 회장님이 줬던 조언을 저 똑같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고ld만삭스 바이스 프레지던트한테. 여러분, 미국에서 성공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힘들죠. 실패했을 때 돌아갈 안전망도 부족하고 특히나 이제 미국인의 파산 1위는 이유는 병원비거든요. 아프면 도전도 거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출발선의 불공평함을 불평하는 대신 내 실력으로 100%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끈기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어떨까요? 굳이 10%만 성장해도 박수 받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박탈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출발선이 다름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더 큰 판에서 내 한계를 끝까지 한번 시험해 보시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준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미국은 여전히 아니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매력적인 기회의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이메일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